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상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순열부터 적분과 통계 합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적분과 통계 합편은 확률 통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확률 덩어리가 있고 통계 덩어리가 있어요. 근데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확률이 뭐냐 그러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행, 사건, 확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A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는 게 뭐예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게 사건이에요.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가능성. 이걸 확률이라 그래요. 근데 이때 이 PA라는 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NS분의 NA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S라고 하는 걸 이걸 전사건이라고 불러. 전사건. 샘플 스페이스라는 거의 약자인데 모든 사건에 N 그러면 집합에서는 원소의 개수고요. 확률에서는 경우의 수라고 읽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건의 경우의 수분에 해당 사건 A의 경우의 수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알겠죠? 따라서 확률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된다? 경우의 수를 잘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너희들은 아마 고1 과정에서 경우의 수 배우고 순열 조합까지 배웠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NPR, N 콤비네이션 R 하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는요. 이제 그게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과 수학이기 때문에 순열이 4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NPR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NPR도 있고 이걸 직순열이라 그래. 직순열에다가 중복순열, 원순열, 같은 것 들어있는 순열 이 4가지를 배웁니다. 또 조합도 그냥 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조합, 중복조합 2가지가 있어요. 순열 4개하고 조합 2개를 배웁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순열 중에 첫 번째 거하고 조합 중에 첫 번째 거는 1학년 과정 고등합편에서 배웠던 거에 대한 복습이 될 거라고. 알겠지? 됐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건 복습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엔 추가적인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쫙 배우고 나면 조합의 그 다음 편으로 이항정리라는 게 있고요. 이항정리 배우고 나면 드디어 확률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확률 딱 배우고 나면 이제 통계라는 새로운 파트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 첫 단추인데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시작이 반이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순열부터 할게요. 자, 순열에 몇 가지 있다고요? 4가지가 있습니다. 순열, 중복순열, 조합, 중복조합. 그래서 책 보시면 순열의 개념이 딱 4가지예요. 그죠? 1번 순열, 2번 중복순열, 3번 넘겨보세요. 페이지 넘겨보세요. 3번 원순열, 원형으로 나열하는 거다. 4번 같은 것이 들어있는 순열. 보통 순열 그러면 서로 다른 n개로 출발을 하는데요. 같은 것 들어있는 순열은 같은 게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A, B, C, D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A, B, B 이렇게 나열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순열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순열 NPR이라는 것은요. 서로 다른 n개가 있습니다. 요거는 복습이다. 복습이다. 오, 이런 게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서로 다른 n개가 있는데 이 중에 R개를 뽑아요. R개를 뽑아놓고 이 R개의 순서를 정하는 거지. 됐니? 이런 걸 순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경우의 수를 기호로 NPR이라고 하고요. 자,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에 R개의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자, 첫 번째 블랭크에는 n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은 n-1, 그 다음은 n-2. 숫자가 점점 하나씩 줄어들죠. 자,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맨 마지막에는 n-r 더하기 1로 끝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곱한 요 개수가 몇 개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네, 이 개수가 R개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맞죠? 개수가 R개다 보니까 잘 보세요. 제일 처음에 n이고요. 그 다음엔 n-1입니다. 1. n-2예요. 이 동그라미 치시고 계속 가다 보면 개수가 R개가 되면 맨 마지막에 n-r 빼기 1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나요? 그렇게 돼야 이게 R-1개에다 하나 더 있으니까 R개가 되죠. 자, 이걸 마이너스를 안으로 밀어넣으면 n-r에 더하기 1로 이렇게 끝나게 돼 있는 거지. 알겠죠? 예, 좋아요. 자, 이제 이게 순열의 계산 방법.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P3 그러면 19,8 기억나죠?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10P3이라는 건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건데 3개의 자리를 딱 마련해 놓는 거죠. 맞죠? 그래 놓고 여기 앉을 수 있는 경우가 10가지. 맞죠? 그래 안 그래?
여기는 9가지. 하나 안 줬으니까. 그 다음은 8가지. 이렇게 10부터 숫자를 줄여가면서 3개 곱하는 게 10p3 아닌가. 뭐 그런 뜻이죠. 그 생각을 일반적으로 확장하면 여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순열하고 팩토리알 관계 아셔야죠? 그죠? 순열하고 팩토리알 관계는요. npr 그러면 n 팩토리알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알입니다. 됐죠? 어떤 의미냐면 요 n 팩토리알이 왜 n부터 1까지 다 곱하는 거잖아.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n부터 1까지 다 가. 그러면 요 뒤에가 지금 안 쓴 게 n-r부터 쭉 가서 3이 1. 이 부분이 지금 잘린 거죠. 맞죠? 그래서 일단 n부터 1까지 다 가면 이 부분이 n 팩토리알이고요. 바로 이 부분이 n 빼기 r의 팩토리알이니까 이 n 팩토리알을 n 빼기 r의 팩토리알 지금 지운 부분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맞죠? 맞니 안 맞니? 이게 순열과 팩토리알의 관계. 10p3이다라고 한다면 10 팩토리알 나누기 10 빼기 3 7 팩토리알 맞죠? 100p 33 시작. 100 팩토리알 나누기 67 팩토리알 맞죠? 뺄셈이 잘 안 돼요. 100 빼기 33 팩토리알 67 팩토리알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몇 개 추가적으로 더 있단 말이에요. 이거 다 복습이에요. 여러분 그 np0하고요. np0하고 0 팩토리알은 이게 의외로 얼마예요? 의외로 0이 아니라 얼마예요? 의외로 1이죠. 맞죠? 1 되는 거 이것도 알아놓으셔야 되는 거죠.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np0 그러면 n 팩토리알 나누기 n 빼기 0 팩토리알. n 빼기 0 팩토리알이 n 팩토리알이니까 분모 분자 같죠? 1이에요. 요거 1 맞죠? 그 다음에 0팩은 어떻게 나오냐면요. 0팩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들어. npn이라는 게 n팩하고 같죠? 그렇잖아. 근데 npn을 지금 여기에 짜 맞추면 n 팩토리알 나누기 n 빼기 n 팩토리알 0 팩토리알 이렇게 되고요. 자, 오른쪽이 n 팩토리알입니다. 자,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은 분모가 1이라는 얘기죠. 맞죠? 따라서 0 팩토리알은 1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괜히 박스 쳤네요. 후회합니다. 이거는 중요하다. 요 밑에 건 별로 안 중요하고요. 책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죠. 됐죠? 완벽하게 책에 있는 거 녹여놨으니까 너희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책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 네모 1번 순열 해가지고 봐봐. 집중! 자, 책 보세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것을 순열이라고 하며 npr로 나타낸다. 자, 밑에 계산 방법 그대로 나와 있어. 그치? 그 다음 계승 팩토리알. 자, 팩토리알의 정의는요.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를 모두를 택하는 순열이죠. 그래서 npn이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n개를 그냥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로서 npn 이꼬르 n 팩토리알 이꼬르 n부터 1까지의 곱이다 라고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npr과 계승 관계죠. 바로 이거 나와 있고 이거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로 바로 들어갑니다. 확인 문제입니다. 퀘스천 1-1번 갑니다. 이렇게 계산 확인 문제니까요. 자, 첫 번째 문제죠. np2하고 4 곱하기 np1은 28. 자, 이걸 만족하는 n 또는 r 구하라라고 했죠. 자, 첫 번째 문제 n 구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np2라는 건 n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해요? 2개 곱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n 곱하기 n-1 될 거고요. 자, 더하기 4 곱하기 n 이꼬르 28이죠. 이렇게 나온 거죠? np1 그러면 n부터 한 개만 곱하면 되니까 그냥 n 맞아. 알겠습니까? 자, 이거의 공통인수가 뭐예요? n이죠. 그러면 n으로 묶었을 때 n-1 더하기 4잖아요. 맞죠? 뭐 남습니까? n 더하기 3 남습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28이란 말이야. 아하! 됐네요. 자, 뭐와 뭐의 곱이 28? 머리를 잘 굴려봐. 4, 7에 28. 4, 7에 더군다나 이거보다 이게 3 크잖아. 그럼 딱 떨어지는 거죠. n이 4면 되네요. 맞죠? 정답은 4.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달립니다. 5 곱하기 np3. 막 달려. 5 곱하기 np3. 자, 갑니다. 시작. n-1, n-2. 맞죠? 자, n 더하기 1, p4, go! n 더하기 1, n-1, n-2라고 할 수 있네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이 12 곱하기 n 더하기 1, p3, n 더하기 1, n-1, n 더하기 1부터 3개를 곱했죠. 알겠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약분할 수 있는 거 지워버리자. 아, 참고로 0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 때는 약분해도 됩니다.
막 지우는 건 아니에요. 양변에 공통인수가 n하고 n-1이 다 들어있죠, 지금. n하고 n, 이거 다 지워버리세요. 아, 왜 지울 수가 있냐면 여기 np3 보이시죠? 이 np3이라는 게 딱 보이는 순간요. 아하, n은 3 이상의 수입니다. 2p3 그런 건 없거든요. 이해가죠? n은 3 이상이니까 n-1이 또 n이 0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지워도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여기 괄호 안에는 n-2 남았고 n 더하기 1, n-2가 남았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5에다가 자, 공통인수가 n-2입니다. n-2 묶어버리세요. n-2 묶으면 앞에는 1 남고 뒤에는 n 더하기 1 남죠. 1 더하기 n 더하기 1, n 더하기 2 이렇게 되네요. 맞죠? 맞아 안 맞아?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이 12배의 n 더하기 1이니까 12n 더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죠? 다 전개하세요. 자, 요게 n제곱 마이너스 4 그러면 자 5n제곱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0 되니 자 오른쪽이 12n 더하기 10이죠. 넘깁니다. 5n제곱 자 마이너스 12n에다가 빼기 32는 0이다. 알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겠죠. 자 5, 1 8, 4, 32 응? 웬일이야. 됐죠? 마이너스 20 더하기 8 딱 나왔네요. 자, 따라서 인수분해가 5n 더하기 8과 n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n은 자연수 아니겠어요? 따라서 이 n 빼기 4 부분에서 n은 4가 나오죠. 맞죠? 알겠습니까? n은 4. n은 4. 됐네요. 4. 그래요. 정답 4야. 3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정리할 시간 드릴게요. 자, 차렷! 자, 6PR은 120이다 라고 했죠. 자, 6PR 뜻이 6부터 시작해서 R개를 곱하라 그런 뜻입니다. 맞죠? 지금부터 그냥 가볼게요. 가다가 120 나오면 스탑 하세요. 6 곱하기 don't stop 5 곱하기 5 don't stop 4 곱하기 스탑! 딱 걸렸죠? 이거 3개의 곱이 120 맞니 안 맞니? 맞죠? 그러면 6부터 시작해서 몇 개 곱했어? 3개 곱했으니까 이거의 뜻은 6p3 맞죠? 그래 안 그래? R이 3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3번이니까 답이 3이야. 그냥 그런갑다 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퀘스천 1-1번 풀어봤고 자, 요거 그래도 잠깐 정리할 시간 드릴까요? 자, 좋아요. 네, 지우는 동안 정리하세요. 밖에부터 야금야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른 사람들은 퀘스천 1-2번을 도전한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네가 알아서 정리하세요. 자, 퀘스천 1-2번. 자,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그냥 뭐 기본적인 예제입니다. 여기 나온 문제들은 NPR의 형태로 답을 쓰시고 계산도 네가 하셔야지 물론.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명의 학생 중에서 반장, 부반장, 체육부장을 선발하는 경우. 자, 10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요? 예, 3명 뽑아야 되고요. 순서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예, 순서 정해야 되는 거죠. 순서라는 말은 그냥 뭐 일렬로 선다만이 순서가 아니라 역할을 부여하는 건 다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번호를 준다라든가 파트너를 부여한다. 반장, 부반장, 체육부장 역할을 준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순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10p3이죠. 맞죠? 10p3이라고만 쓰시면 돼요. 10p3이고요. 물론 계산하는 방법은 10 곱하기 9 곱하기 8이니까요. 9, 8이 72, 720이 되겠죠.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명의 친구의 집 중 3친구의 집에 들려오는 방법의 수라고 했죠. 됐나요? 자, 집 5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런 게임 같은 거 해보셨죠? 부루마블 같은 거. 5개의 하우스가 있는 거예요. 예, 그 중에 네가 3개 고르는 거예요. 맞죠? 근데 3개를 고르는데 순서 있어 없어? 3친구의 집에 들려온다는 것은 방문 순서가 있죠. 맞죠? 집 골라서 순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5p3의 개념이다. 5p3. 자, 계산하면 543 얼마예요? 60. 됐죠? 자, 세 번째 문제. 자, 20개 여기 있는 기차 노선에서 출발역과 도착역이 표시된 기차표의 종류. 기차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죠. 자, 기차표 잘 보시면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표시가 돼 있어요. 맞죠? 서울에서 출발해서 LA까지. 아, 언젠가 이런 날 오겠죠. 해저 터널 생겨서. 자, 그러면 이와 같이 20개의 역 중에 2개 역을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개념이므로
순열이란 말이에요. 20P2의 개념이죠. 알겠습니까? 순서가 있어요. 서울에서 LA, LA에서 서울 다른 거니까. 알겠지? 따라서 20P2. 그러면 20 곱하기 19. 얼마예요? 20 곱하기 19. 380이 되겠죠. 됐나요? 자, 오케이. 자, 그 다음 퀘스천 1-3번 들어갑니다. 자, 이건 별표를 치세요. 1-3번.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남학생 N명, 여학생 N명이 일렬로 선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단 M보다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죠. 1번. 이런 문제 풀어보셨죠? 예. 그걸 제가 MN으로 일반화를 시킨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자랑스러운 이과생들입니다. 당연히 일반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미안합니다. 선생님 강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일반화를 많이 시켜줘서 좋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있고요.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여러분들 노력 많이 하시면 수학이 많이 늘 거예요. 자, 그러면 어쨌든 남학생 N명, 여학생 N명이 있을 때 맨 마지막에 M보다 M이 N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남학생이 이제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자, 일렬로 설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라.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고요. 2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인데요. 포인트가 있어요. 우선 1번하고 2번하고요. 예. 아무런 연관 관계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단어적으로 보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말 같지만 이게 전혀 별개의 문제죠. 왜냐하면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는 건 여학생이 완전히 뭉쳐있는 거예요. 다 붙어있는 거야. 가끔 길거리 가다 보면 여학생들 5명에서 팔짱 끼고 이렇게 걸어가죠. 맞죠? 그 상태 말하는 거야. 아시겠죠? 똘똘 뭉쳐있는 형태고요. 자, 2번처럼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는 이거예요. 완벽하게 다 찢어져 있는 거죠. 맞죠? 여기에서 이런 거 안 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학생이 이웃하는 것도 아니고 이웃하지 않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는 완전히 접근법이 틀리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웃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거 방법이 있어요. 일단 뭐뭐가 이웃한다라고 나오면 묶음을 만들어. 묶음을 만들어라 한 명으로 간주한다라는 얘기죠. 맞죠? 자, 묶음을 만든 다음에 두 가지 패턴입니다. 전체 나열 쓰세요. 묶음 전체 나열 내부 나열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묶음 전체 나열 내부 나열 무슨 말이야? 여학생을 묶어서 한 명으로 본다. 이제 여학생 한 명하고 기타 남학생을 묶어서 남학생 전체를 나열하세요. 자, 그리고 내부 나열은 여학생이 그 묶음 내에서 나열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내부 나열의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의 경우의 수는 일단 여학생을 묶으면 전체가 몇 명이에요? 야, 남학생이 N명이 있고 여학생을 묶었으니까 한 명으로 봐야 되죠? 전체가 M 더하기 1명으로 보란 말이야. 맞죠? 그러면 전체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M 더하기 1의 팩토리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여학생이 묶음 내부에서 지들끼리 나열할 수 있으니까 뭐예요? 곱하기 N 팩토리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1번 답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 자, 이번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이럴 때는 다른 것을 먼저 나열합니다. 다른 것 나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학생 아닌 거 있잖아. 남학생이라든가 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먼저 쫙 나열합니다. 자, 이 다른 것들이 뭐의 역할이냐면요. 바리케이드. 뭔지 알겠죠? 책갈피, 칸막이의 역할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이 칸막이 역할을 하면서 그 칸막이 사이사이에 여학생을 끼워 넣기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끼워 넣기. 자, 그러면 여기에는 남학생이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여학생 아닌 것들이 M명이 있죠. 따라서 다른 것들을 나열하는 방법은 M 팩토리알 이렇게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여학생을 끼워 넣는데 잘 들어. 만약에 남학생이 4명이 있어요. 이렇게 4명이 있으면 여학생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리는 하나, 둘, 셋, 넷, 5자리가 있고요. 그러면 남학생이 M명이 나열되어 있다면 이게 X자가 M명이라면 여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M 더하기 1 자리가 됩니다. 이게 한 자리 더 있으니까요. 따라서 여학생을 나열하는 방법은 M 더하기 1 PN이라고 할 수 있죠. 아시겠죠? M 더하기 1 자리 중에서 N개를 골라서 여학생의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자리를 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알겠지? 공식이 아니라 일반화라는 과정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남학생과 여학생 나열을 시키는데 여학생끼리 이웃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여학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묶어서 한 명으로 간주하고 전체 나열, 즉 남학생 숫자 더하기 1 해놓고 팩토리얼. 여기에 내부 나열, 여학생 숫자 팩토리얼 때리면 되겠죠. 맞죠? 두 번째,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완전히 갈기갈기 여학생이 다 찢겨 있어야 돼요. 맞죠? 자, 그렇게 되려면 남학생을 먼저 나열한다. M 팩토리얼. 맞죠? 자, 그래 놓고 자리가 몇 개 있느냐? M 더하기 1개의 자리가 있겠죠. 맞니 안 맞니? 그럼 M 더하기 1 PN이라고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잘 정리가 됐습니다. 자, 사실은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아주 신선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고1 과정에 섞여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좋아요.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딱 돼 있을 거고요. 자, 오케이. 잠시 정리할 시간 갖고 자, 그 다음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개념 중복순열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내용이죠. 자, 중복순열은 이거예요. n개 중,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합니다. 순서를 정해요. 아, 이거는 그냥 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은 r개를 선택을 할 때 중복을 허락합니다. 예컨대 10명 중에 3명 뽑아서 반장, 부반장, 체육부장을 정한다라고 하면 누군가를 반장을 정하면 걔를 또 뽑아서 부반장을 정하진 않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겸직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하나씩 줄어드는 반면에 중복순열은 겸직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장을 누굴 김철수를 뽑았으면 부반장을 김철수가 또 할 수 있어. 이게 중복순열이야. 중복을 허락한다는 말 알겠죠? 됐나요? 뭘 사용하면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중복순열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해서 순서를 정한다. 다만 r개를 중복 선택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의 수를 중복순열이라고 하며 이 기호로는 n-r로 나타냅니다. n-r. 자, 계산 방법은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n, 그 다음이 또 n이야. 아, 왜 또 n인지 알겠죠? 이게 n, n-1, n-2이 줄어들었던 건 중복이 불가능하니까 누군가를 여기다 딱 놓으면 걔는 더 이상 못 쓴단 말이야. 맞죠? 하지만 이제는 중복이 가능하니까 10명의 학생이 있다. 그럼 반장도 10명, 부반장도 10명, 체육부장 계속 10명이에요. 맞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n을 곱하면서 마지막도 n이죠. 자, 이 개수는 r개가 맞아요. 아시겠죠? 그러면 n이라는 숫자를 r번 곱하는 거니까 이게 n의 r승이 되죠.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되게 쉬워요. n의 r승으로 기억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 중복순열 공부하실 때는요. 순열과 비교해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데 그게 중복이 허락이 안 되면 그냥 순열, 중복이 허락되면 중복순열이다. 이것만 잘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이제 중복순열 첫 번째 문제는 이거네요. 퀘스천 2-1번. 두 문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문제가 뭐래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 읽어보셨죠? 자, 1번 문제는 1, 2, 3, 4, 5 5장의 카드 중 3장을 일렬로 나열해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정수의 개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음 문제는요. 그냥 1, 2, 3, 4, 5라는 5개의 숫자를 중복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한 장씩밖에 없는 건데 얘는 뭐 무진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사용이죠. 이 말이 들어갑니다. 그때 세 자리 정수의 개수. 됐나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일단 세 자리 정수니까 자리를 3개 만들어놔.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놓고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카드가 몇 장 있어요? 5장 있죠. 5장. 자, 뭐가 하나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중복 사용이 불가능하니까 4장이고 그 다음엔 3장이 되겠죠. 맞죠? 자, 당연히 이거의 개념은 5P3의 개념입니다. 서로 다른 5장의 카드 중 3장을 골라서 순서를 정하는 개념이죠. 자, 반면에 2번 문제는요. 역시 3자리를 만들어놔. 자, 첫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몇 개? 5개죠. 그 다음 몇 개예요? 예, 또 5개입니다. 왜? 중복 사용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3이 들어갔다라고 치더라도 그 다음도 또 3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맞죠? 역시 또 5개입니다. 맞죠? 됐나요? 숫자가 5, 4, 3이 아니라 그냥 5, 5, 5예요. 맞죠? 자, 이 개념이 바로 5파이 3이라는 얘기죠.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꺼낸 후 순서를 정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맞죠? 5의 3승. 두 문제 차이점 알겠죠? 자, 일반적인 순열과 중복 순열 계속 비교하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이제 퀘스천 2-2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이제 함수 개수로 포장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집합 x는 1, 2, 3, y는 1, 2, 3, 4, 5라고 돼 있죠.
x에서 y로의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이런 그림을 생각하는 거죠. x에 1, 2, 3이 있고 y에 1, 2, 3, 4, 5가 있단 말이야. 그죠? 이런 걸 함수에서 정의역과 공역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자, 정의역이 1, 2, 3, 공역이 1, 2, 3, 4, 5인 함수가 있다.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라고 했어요. 2번 x에서 y로의 함수인데요. 조건이 붙어 있네요. x1, x2가 다르면 fx1, fx2 다르다.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죠? 다르면 다르다. 이런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1대1 대응은 아니에요. 1대1 대응은 이제 여기에다가 치역과 공역까지 같아야 되죠. 그죠? 이 문제는 그냥 1대1 함수라고만 부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함수하고 1대1 함수의 차이점이 뭘까요? 함수라는 건 이런 개념이죠. 이 1, 2, 3이라는 세 개의 원소가 이 5개의 원소를 뿅, 뿅, 뿅 순서대로 뽑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순서를 정하는 개념이 함수예요. 잘 봐라. 1이 어디로 가는가? 그걸 F1이라고 불러. 1이 3으로 가면 F1은 3 되는 거죠. 맞죠? 또 2가 어디로 가는가? 그걸 F2라고 불러. 3이 어디로 가는가? F3이라고 불러. 함수라는 건 F1과 F2와 F3을 결정하면 그게 뭉뚱그려서 하나의 함수야. 내가 함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함수의 개수란 이 x의 개별 원소 1, 2, 3의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즉 F1과 F2와 F3이 뭐뭐가 될 수 있냐를 따져서 이 경우의 수에 대한 총 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F1이 몇 가지가 가능해요? 1이 갈 수 있는데 5군데니까 5군데가 가능하죠. 맞죠? F2 몇 군데 가능합니까? 5군데. 맞죠? F3도 5군데. 맞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 함수의 개수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함수에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이 말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순서 동그라미. 함수는 순서는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로 가는가가 있다는 건 순서는 있는 거예요. 그냥 대충 3개 뽑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함수라는 건 중복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죠? 중복을 허락하죠. sorry, 미쳤나 봐요. 중복이 가능하죠. 간 대로 또 가도 된단 말이야. 다 1로 가도 상관없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5, 5, 5죠. 맞죠? 어떤 개념이다.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뿅, 뿅, 뿅 3개를 뽑아 순서를 정하는 개념이 F1, F2, F3을 정하는 개념입니다. 맞죠? 됐나요? 따라서 이 함수의 개수가 바로 5, 파이 3이라고 하는 중복 순열의 개수랑 마찬가지죠. 함수의 개수, 중복 순열의 개수입니다. 됐나요? 여러분 3개에서 5개로 가는 함수의 개수 5파이 3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해서 뿅뿅뿅 3개를 뽑아 순서를 정한다. 다시 한번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뭘 허락해서 중복을 허락해서 뿅뿅뿅 몇 개를 정한다? 3개를 뽑아서 정한다. 뭐 그런 얘기니까 5파이 3의 개념이다. 알겠지? 그래서 일반적인 함수의 개수는 순열이다라는 거 잊어먹지 마시고 여러분 헷갈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써놓으세요. y파이 x로 써놓으세요. y파이 알죠? 됐나요? y파이 알잖아. y파이 존 그러잖아. y파이 x. 헷갈릴 게 없어요. 자, 근데 이제 2번으로 갑니다. 이게 1번 답이라면 2번 답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번 답은요. F1과 F2와 F3을 뽑는데 이제는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자, F1이 될 수 있는 건 5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1이 지금 그림처럼 3으로 간다면 이제 3은 인생 종치인 거죠. 맞죠? 얘는 더 이상 선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따라서 2가 갈 수 있는 데는 4군데밖에 안 됩니다. 하나 줄죠. 자, 2가 만약에 1로 갔다. 땡. 얘도 종쳤어요. 맞죠? 자, 3이 갈 수 있는데 몇 군데예요? 3군데. 점차적으로 개수가 줄어들고 있죠. 맞죠? 됐나요? 자, 바로 이 1대1에다가 1대1이라는 조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자, 이 말을 쓰세요. 중복 X라고 쓰세요. 이 함수니까 순서를 정하는 건 맞는데 1대1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순간 중복이 허락되지 않는 일반적인 순열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따라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5P3의 개념이죠. 5P3. 역시 YP3으로 기억하면 돼요. YPX. YPX, Y파이X. 자, 그냥 함수 Y파이X, 1대1 함수 YPX. 헷갈려. 됐죠? 그래서 요거는 125 나오고요. 2번 답은 5, 4, 3이니까 60 나오겠죠. 그죠? 125하고 60이다.
알겠지? 그래서 이 말을 크게 써놨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크게 써놔라. 정말 크게. 정말 크게. 아, 정말 크죠? 예. 중복순열. 정말 크게 써놔라. 중복순열. 이꼬르. 함수의 개수. 이렇게 써놓으시고, 자, 괄호치고 y 파이 x로 기억합니다. y 파이 x. 됐죠? y의 원소 파이 x의 원소 개수라고. 중복순열 함수의 개수. 자, 이제 중복순열 세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퀘스천 2-3번. 이런 문제가 다 중복순열 문제거든요. 너희가 이제 중복순열 하실 때 정말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5명의 사람이 2개의 방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게요. 2파이 온지 5파이인지가 헷갈려요. 순열은 그냥 순열은 절대 안 헷갈립니다. 순열은 2p5라는 게 없거든요. 그죠? 순열은 npr 그러면 무조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순열에서는 2p5는 없어요. 5p2만 있을 뿐이죠. 맞죠? 순열은 그래서 앞뒤가 헷갈리지 않는데 중복 들어가는 거는 앞뒤가 헷갈려요. 나중에 중복 조합도 있거든요. 중복 순열 중복 조합 들어가면 이게 n 파이 r인지 r 파이 n인지가 더럽게 헷갈려. 미쳐버립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5명의 사람이 2개의 방에 들어가는 경우의 수 뭘까요? 중복순열이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잘 생각해 보니까 이런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함수 개념이 들어있지 않아요? 내가 좀 전에 그래서 중복순열 이꼬르 함수의 개수라는 걸 강조를 했는데 함수 개념 있죠? 함수라는 건 두 집합이 딱 있을 때 한 집합의 원소 하나하나가 이쪽 집합의 원소를 하나씩 골라내는 개념이 함수란 말이야. 맞죠? 됐나요? 자, 5명의 사람 2개의 방이면요. 자, 누가 누구를 고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안 헷갈려요. 사람이 방을 고르는 거야? 방이 사람을 고르는 거야? 방이 사람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사람 한 명이 방 하나 고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람, 방. 맞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1, 2, 3, 4, 5. 5명의 사람이 있고, 그쵸? 방이 2개가 있는 거예요. 방이. 그죠? A룸, B룸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럼 1번 A, B 둘 중에 하나 고르고 2번 둘 중에 하나, 3번 둘 중에 하나. 맞죠? 5명이 다 같은 방 골라도 되는 거죠? 중복이 허락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됐나요? 아하, 2파이 5야, 5파이 2야. 2파이 5. Y파이 X! 맞죠? 2파이 5! 헷갈리지 마. Y파이 X! 됐나요? 중복순위로 문제 풀 때 자꾸 함수 생각을 하세요. 함수 생각. 그래서 답은 얼마라고? 답은 2의 5승. 맞죠? 그러니까 한 사람당 2가지의 초이스가 있으니까요. 맞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됐죠? 32.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10통의 편지를 3개의 우체통에 넣는 경우의 수. 됐나요? 이건 밤새 편지를 써본 학생이면 누구나 아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됐나요? 밤새 10통의 편지를 썼다고요. 다음날 갔더니 우체통 3개예요. 이 상황이죠. 저는 겪어봤습니다. 그러면 10통의 편지를 썼는데 다음날 갔더니 우체통 3개예요. 편지를 넣는 방법. 아하, 이거죠. 함수 개념이 있어 없어? 있죠. 자, 누가 누굴 골라요? 편지가 우체통을 고른다. 우체통이 편지를 고른다. 우체통을 골라서 편지에 넣는다? 아니죠. 예, 편지가 우체통을 고르는 개념이다. 맞죠? 편지 한 통 들고 우체통에 넣고 편지 2통 들고 우체통 넣고. 맞죠? 1번 편지 우체통, 2번 편지 우체통. 맞아. 한 장 한 장 꺼내서 우체통에 넣었잖아. 그치? 따라서 이 X의 편지, Y의 우체통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편지가 지금 1번, 2번, 땡땡땡 10번이 있고요. 우체통 3개 있는 거죠? 맞죠? 우체통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이 있는 거잖아. 몇 파이 몇? 예, Y 파이 X. 다시 한번 Y 파이 X. 3 파이 10. 맞죠? 3의 10승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산은 안 하셔도 됩니다. 2번 정답 3의 10승. 중복순열의 포인트가 뭔지 알겠죠? 중복순열은 함수의 개수로 이해하시고요. Y파이 X.
x파이 y, y파이 x 좀 헷갈리거든요. 앞뒤 헷갈리니까 반드시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면 뒤에 거 파이 앞에 거다. 헷갈리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해서 지금 내가 이제 순열이 4개 있다라고 했죠? 자, 일반적인 순열, MPR, 그걸 직순열 그래요. 직순열이라는 말은 일렬로 나열한다라는 얘기예요. 직순열, 중복순열 배웠고요. 이제 다음 시간 예고를 하면 다음 시간은 원순열, 원형으로 나열한다. 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여태까지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출발했다면 이제 같은 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출발한다. 알겠지? 이 두 가지. 약간 좀 사이드적인 거긴 하지만 또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니까요. 다음 시간 강의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는 또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잠시 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아주 많이 배우셨죠? 자, 이번 시간 포인트 몇 가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NPR의 계산 방법 말해봐. 자, n, n-1, n-2, 마지막이 뭐로 끝나요? n-r 더하기 1로 끝난다. n부터 시작해서 숫자를 하나 줄여가면서 몇 개를 곱한다. 자, r개를 곱한다. 자,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뭐예요? NPR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 빼기 r 팩토리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거 할게요. 자, 남학생 n명, 여학생 n명이 있을 때, 자,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뭐예요? 여학생끼리 이웃한다 m 더하기 1 팩토리얼. 아니죠? 맞죠? 여학생을 묶었으니까요. m 더하기 1 팩토리얼에다가 그 다음 뭐예요? 내분의 1이니까 n 팩토리얼. 맞아 안 맞아?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남학생을 먼저 나열하니까 n 팩토리얼에다가 그 자리가 하나 더 남죠? 바깥쪽까지. 그러면 m 더하기 1 pn 하면 되겠죠? 오케이?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복순열로 가서, 자, 중복순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선택하는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 경우에 쓰는데요. 선택 과정에서 뭘 허락합니까? 중복을 허락하죠. 맞죠? 그래서 기호로는 n파이 r이라고 하고요. 계산 방법은 n의 r승이 됩니다.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중복순열은 뭐의 개수라고요? 함수의 개수. 아시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니까 이쪽에 원소가 m개 있고 n개 있으면 n파이 m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우체통 문제나 편지 문제까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된다. y파이 x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